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여성의 가슴 움직임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성의 가슴이 출렁이는 움직임이나 혹은 젤리 같은 물체의 튕기는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류의 물체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고 나서 실제 예제를 잡으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의 몇 가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의 12원칙이란 문장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12원칙은 나중에 한번 튜토리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실제 여성의 가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원리를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는 뼈끼리의 움직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 원리와 두 번째는 말랑한 물체들이 운동 에너지가 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뼈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 애니메이션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파인 2D뿐만 아니라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며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눈 감고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질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팁은 부모가 되는 뼈의 운동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자식 뼈의 애니메이션의 시작점은 부모 뼈의 애니메이션 정점을 기준으로 앞부분에서 시작하고 비슷한 비율로 부모 뼈의 정점들을 따라간다입니다. 이 예시를 두 개 잡은 이유는 이 뒷부분의 예시는 기계적으로 오프셋으로 일정한 비율로 뒤로 미룬 아주 그냥 잘못 잡혀진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앞부분은 부모뼈의 운동 정점의 기준으로 자식 뼈들을 하나씩 잡은 겁니다. 두 개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다르죠. 하나는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는 뒷부분은 이 오프셋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모뼈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부분은 우리 흔히 쓰는 그래픽 툴, 스파인 2D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데서 표현하면 그래픽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위쪽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뼈가 0프레임에서 5프레임까지 이지 인, 이지 아웃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직선이 되겠죠. 우리 스파인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면 직선이 될 것이고 이지 인, 이지 아웃으로 하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되겠죠. 이럴 때 이 곡선으로 움직일 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가운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뼈의 운동의 정점은 이 가운데 지점, 이 지점입니다. 만약 부모뼈가 아주 천천히 들어와서 빠르게 들어가는 운동을 했다면 우리 스파인 2D에서 표현하자면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부모뼈는 천천히 들어왔다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 위쪽 그래프겠죠. 정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부모뼈가 빠르게 들어와서 천천히 가게 되면 수학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뼈의 정점은 속도와 관계가 있어서 그 지점이 항상 달라집니다. 동 이지 인, 이지 아웃 가운데 디폴트로 따지면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앞 구간을 A, 뒷 구간을 B라고 치면
이 부모뼈와 연결되어 있는 자식뼈는 물리적으로 이 A 지점 안에서 그 운동의 시작점을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B에서 찍게 되면 운동이 깨집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뼈가 바닥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 만약에 이 시작점과 끝점 사이 속도가 동일했을 경우는 이 가운데 지점이 부모뼈 운동의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뼈가 이쯤 왔을 때 이 앞구간 A와 뒷구간 B가 있겠죠. 그래서 A 구간 안에 이 자식뼈는 그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B 구간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뼈가 이 지점에서 이 바닥 지점까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정점을 기준으로 A 구간 안에서 이 자식뼈가 움직이는 정점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가 이 부모뼈가 이 정도 왔을 때 자식뼈가 여기쯤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면 아마 모양이 이 정도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모뼈가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움직임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식뼈 또한 아래와 같이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팁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 A 구간, 즉 부모뼈의 운동 정점을 기준으로 앞쪽 구간 A 구간의 어느 지점에 이 자식뼈의 운동 시작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이 운동의 모양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지점으로 1번 구간과 이 앞쪽 구간 1번 구간, 그리고 뒤쪽 구간 2번 구간을 라고 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곡선의 모양은 이 부모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 앞쪽 구간에 이 자식뼈, 부모뼈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식뼈가 운동을 시작한 A 구간의 모양은 확 휩니다. 대신 이 부모뼈가 시작한 약간 뒤쪽 구간, 이 두 번째 구간에 찍게 되면 시작은 곧 만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웨이브를 잡을 때, 헤어나 이런 걸 잡을 때 오프셋으로 뒤로 프레임을 미룰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만한 웨이브를 만드느냐 아니면 큰 웨이브를 만드느냐는 이 원리로 이 자식뼈의 시작점을 어디까지 뒤로 미루는가에 따라서 이 곡선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모뼈의 운동을 잡아 볼게요. 예, 부모뼈의 운동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자식뼈의 운동을 잡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뼈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내려오는 그 가운데 정점을 기준으로 이 그 자식뼈가 움직임을 가운데 정점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이쯤에서 꺾입니다. 그리고
2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부모뼈가 위로 튕겨져 올라가죠. 이쯤에서 다시 자식뼈가 반대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뼈가 30프레임에서 40프레임까지 땅에 떨어질 때 이쯤에서 자식뼈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식뼈는 이쯤에서 바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곡선을 만져 볼게요. 자식뼈에. 두 번째 자식뼈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식뼈를 잡아 볼게요. 이 두 번째 부모뼈의 움직임은 1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움직이죠. 가운데쯤에 이쯤에 이 자식뼈를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모뼈가 10프레임부터 24프레임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쯤 이쯤에서 한번 자식뼈를 움직여 볼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붕어뼈, 두 번째 타임라인이 두 번째 붕어뼈, 마지막이 자식뼈입니다. 이 구간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프레임을 오프셋을 이용해서 뒤로 미룬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약간 다르죠. 이런 움직임을 오프셋으로 자동으로 뒤로 미루는 기능을 사용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제와 원리는 말랑한 물체와 딱딱한 물체의 운동 애니메이션 원리 비교입니다. 여성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랑한 물체의 애니메이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애니메이션 키를 잡을 때 크게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성의 가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단계를 하나 더 잡게 됩니다. 시작점과 중간점, 끝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랑한 물체는 시작점에서 1번 위치에서 3번 위치까지 떨어질 때 이 중간에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타원으로 늘어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2번 구간에 떨어질 때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는 듯한 형태를 한번 더 주게 되죠. 그러나 딱딱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이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모양의 변화는 없고 이 속도의 이 떨어지는 속도 변화만 있겠죠. 그러나 이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 변화와 함께 이 모양의 변화, 가슴이 이렇게 몰랑몰랑한 물체들은 이 모양의 변화가 이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 다시 중간 단계에서 위쪽 단계까지 갈 때까지 이 모양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약간 젤리 같은 어떤 형태와 그리고 딱딱한 구슬 같은 형태의 애니메이션 차이죠. 조금 확장된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동작 애니메이션에도 이 원리가 가끔 사용됩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오버워치의 동작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중간 동작들이 고무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동작들을 과장을 통해서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대시 동작, 칼 동작을 하나 제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1번 동작에서 2번, 그러니까 1번 기본 자세, 2번 준비 자세, 3번 이 임팩트 자세에서 이 다리나 이 팔을 일부분 늘려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다리와 팔 그리고 머리를 확 휙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과장되게 늘어나고 어떤 그 진행 방향과 맞게 이 팔과 다리를 늘어나게 해서 좀 더 강조해서 애니메이션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임팩트의 여운 동작과 다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딱딱한 물체라도 어떤 빠른 속도감이 필요하다면 이 중간에 약간 이 형태를 과장하거나 또는 변형을 넣어서 이 물체가 이동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에 좀 더 풍부한 표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네요. 가슴의 애니메이션 잡는 방법은 지역이나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편적인 원본 세팅입니다. 위치, 회전, 스케일 값으로 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옆모습 가슴에 자주 사용되는 세 개의 연결된 본의 위치와 회전, 스케일 값으로 가슴을 움직이는 세팅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3본이나 4본 세팅입니다. 이 세팅은 일본에서 R18등급 아웃소싱이 들어올 때 사용한 방식인데요. 일본 분들은 가슴과 눈 표현에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가슴이 출렁이는 애니메이션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주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이 세팅은 본 세팅 자체는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근데 가중치의 세팅이 조금 다르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여러 방향으로 가슴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장된 표현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가슴에 사용된 세팅을 한번 잡아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본 세팅은 평범합니다. 가슴 중심뼈에서 이 가슴 컨트롤 본을 4개 혹은 3개 정도를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쉬 세팅. 메쉬 세팅은 이 가슴의 모양에 맞게 이 등고선 모양으로 이 가슴 컨트롤 본보다 개수가 같거나 혹은 하나 정도 많게 세팅해 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3본 세팅을 했다면 등고선의 개수는 1개, 2개, 3개 혹은 4개로 해주시고 4개의 컨트롤 본을 썼다면 등고선은 4개 혹은 그보다 많은 5개 정도로 세팅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가중치 세팅을 설명드릴 건데요. 가중치 세팅을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을 2가지 정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가슴에서 가중치 세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이 가중치의 분포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슴 같은 모양은 이 가중치 분포도가 상단에 있는 위치와 하단에 있는 위치가 이 수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네 번째 등고선은 이 네 번째 가슴 컨트롤 본에 가중치를 넣을 건데요. 이 네 번째 가슴 컨트롤 뼈의 가중치가 이 상단에는 35%라고 가정한다면 하단은 60% 정도로 수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쪽은 가슴 바디에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가슴 컨트롤뼈의 가중치, 즉 영향력이 적고 아래는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 가중치의 분포들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게 딱딱한 가슴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의 분포들을 잘 분포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키시는 거에 아주 요령 중의 요령입니다. 자, 이제 첫 가중치 세팅을 한번 천천히 잡아 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가슴의 전체적인 메쉬의 가중치를 먼저 가슴뼈에, 이 가슴 중심뼈에, 지금은 몸뼈겠죠? 몸뼈에 이 가중치를 결합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슴뼈의 가중치가 모두 100%로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슴 컨트롤 뼈들을 바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고선 안쪽 에어리어는 첫 번째 가슴 컨트롤 뼈에 그 가중치를 먹여주시고요. 이 두 번째 등고선의 경우에는 두 번째 가슴 컨트롤 뼈에 가중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등고선은 가슴 컨트롤 뼈인 세 번째, 가슴 컨트롤 뼈인 네 번째 가중치의 수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포도를 잘 생각하셔서 그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입력하고 수치를 분포시키는 방식을 한번 제가 하나씩 잡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에리어를 전부 다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수치를 동일하게 한 35% 정도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치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40%, 50%, 55, 60 이렇게 수치를 따로따로 기입해 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여기 부드럽게라는 옵션 보이시죠? 이걸 3번 정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수치들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아까 전에는 35%를 넣었는데 지금 40% 바뀌었고요. 아까 전에 60%를 넣었는데 56%로 자연스럽게 수치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분포들을 올려줍니다. 자, 두 번째 등고선 잡을게요. 자, 이 네 번째 등고선까지 네 번째 컨트롤 뼈에 가중치를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를 3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수치들이 자연스럽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가슴이 세팅이 완료됐어요. 자, 오른쪽 가슴도 마찬가지로 이 가슴뼈의 가중치를 100% 세팅한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가슴 컨트롤 뼈를 바인드 시켜 주시고요. 이후 첫 번째
이 컨트롤배의 가중치를 첫 번째 등고선 에어리어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정점들에게 한번 가중치 수치를 올려 볼게요. 먼저 수치를 올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한 35% 올려주시고, 여기 보면 직접이 있고 추가가 있죠. 추가해서 기스 상태를 이게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모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정점의 수치는 같은 수치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를 5% 정도로 세팅해 주시고요. 크기는 15% 정도로 해주시고, 깃은 왼쪽으로 다 당겨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추가를 주신 다음에 이걸 하나씩 클릭을 하면 5%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클릭해서 5%더 늘리고, 그 다음을 클릭해서 5%더 늘리고, 마지막을 클릭해서 5% 정도 더 주시면 이렇게 수치들이 다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치 넣는 게 약간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 추가라는 버튼으로 자연스럽게 마우스 클릭과 마우스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시고 아까와 같이 부드럽게를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수치가 부드럽게 배열됩니다. 이 방식대로 가슴의 가중치 세팅을 완료하신 다음 나머지 세세한 가중치의 조정 및 수정은 애니메이션을 잡으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아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먼저 위치 값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든 다음, 그 다음 스케일 값을 추가하고, 그 다음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가슴의 방향을 한번 틀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위치 값부터 잡을게요. 위치 값이 완료됐어요. 이제 스케일 값을 한번 잡아 볼게요. 스케일 값이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가슴의 방향을 한번 틀어 볼게요. 먼저 트랜스폼 제약 조건의 컨트롤 번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가슴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슴 컨트롤 번호의 수치를 차감해서 입력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첫 번째는 20%, 이 두 번째는 15%, 세 번째는 10%, 마지막은 5%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이 가슴을 움직일 때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 볼게요.
트랜스폼 제약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